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경찰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을 까다롭게 바꾼다고 합니다. 2011년 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5년 만인데요. 지난해 초에도 이번 발표와 똑같은 방안이 발표된 바 있어서 국민들은 또 속을까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운전면허 학원은 요즘 미리 운전면허 따르는 사람들로 북새통이라고 합니다. 평가 방식 바꾸면 어떤 점 달라질까요? 바꾸는 것 자체가 맞다면 어떻게 바꾸는 게 맞을까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토익 시험도 바뀐다고 합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소식, 5월 29일 토익부터 새로운 유형의 토익 시험이 치러진다는 뉴스인데요. 종전 토익 시험보다 더 복잡해집니다. 어려운 대화문과 제시문을 듣거나 읽고 푸는 문제를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자, 취업 스펙 기본 구성으로 여겨지면서 매년 200만 명가량이 치르는 토익 시험. 2013년부터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에 스펙 초월 채용이 도입됐지만 정작 준비생들은 점수를 더더욱 높이고 있는 현실 속에 토익 학원만은 미소 짓고 있다는 뒷이야기가 씁쓸한 아침입니다. 자, 음악만은 신나게 가보죠.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1, 2, 3 출발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분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인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팔팔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실적 기준입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도로 위에 흉기가 될 수도 편리한 탈 것이 될 수도 있는 자동차. 그래서 운전할 자격을 부여하는 운전면허 시험이 중요한 건데요. 이게 간소화됐다가 다시 어렵게 치르게 한다는 운전면허 시험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의 허억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뭐가 어떻게 강화된다는 거죠? 예, 우선 우리 운전면허 교육 의무화 시간이 13시간이었죠. 예. 그래서 학과 교육이 5시간, 기능 교육이 2시간, 도로 주행이 6시간인데 예. 학과 교육 시간을 3시간으로 줄이고요. 즉 2시간을 줄이고 예. 장내 기능 시험이 당초에 2시간이었던 거를 4시간으로 하니까 2시간을 늘린 거죠. 예. 도로 주행은 6시간 그대로 갔고요. 그러면서 그 장내 기능 시험 항목에 경사로, 가속 구간, 네. 교차로, 직각 주차, 흔히 뭐 T코스라고 하는데 예. 이런 4개 항목을 더 추가하겠다는 거죠. 최근엔 그거 물론 없었습니까? 이게 도로상에서 운전할 때 예. 꼭 필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 기능 시험이 너무나 쉬웠는데 예. 뭐 눈 감고도 합격한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 경찰청이 발표한 내용의 골자입니다. 아니 그 간소화되고 나서 언더 코스도 없고 T자 코스도 아예 없었습니까? 그렇죠. 예. 아예 없었죠. 그냥 그렇군요. 뭐 50m만 그냥 뭐 깜빡이 켜고 안전띠 매고 쭉 하면은 그냥 사실상 뭐 합격이었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렇게 난이도가 강화된다는 것은 그동안 면허 소지자의 그 양 자체가 너무 늘어났다. 이렇게 쉽게 딸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이런 문제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면허 소지자가 늘어났다. 이런 인식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운전 조작 능력을 장내 기능 교육 통해서 충분히 배워야 되는데, 예. 그런 식으로 시험을 쉽게 보니까 충분히 배울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 그런 운전자가 면허 딴 다음에 도로로 나가게 되면은 뭐 교통사고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교통사고가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예. 또 뭐 이 교통 상황이 아주 복잡하고 너무 또 위험하고요. 예. 이런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서 충분하게 안전교육을 받고서
나오셔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쪽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예.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물론 장래 기능 교육을 좀 어렵게 한 거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예. 여전히 저는 문제가 아주 많다고 봅니다. 여전히 쉽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죠. 굳이 안 예. 들어가도 될 게 우선은 있다는 겁니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 총 시간이 예. 13시간으로 그대로 똑같습니다. 예. 또 저는 장래 기능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학과 교육이라고 저는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운전자의 의식을,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뭔가 이 운전자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마음을 길러주는 게 이 학과 교육의 목적입니다. 예. 사실 운전은 잘못하면은 한순간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이 충분한 학과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운전자로서 가져야 될 그런 의식과 자질을 향상시켜줘야 되는데 예. 오히려 지금 그런 교육은 그 기존의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여놨거든요. 예. 학과라면은 그 이론 필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네. 선중에서 뭐 거의 20시간씩 이상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운전자의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이런 교육은 또 지금 전혀 지금 뭐 더 확 줄여놓은 거죠. 이론이 좀 줄어든 게 아쉽다. 근데 또 그게 실제 현장에서는 그냥 문제풀이식으로 시험 봐서 왜 그 학과 시험은 떨어지면 바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시험도 바꿔야죠. 어렵게 바꿔야 된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정말로 좀 이 운전자가 예. 이 의식을 갖춘다는 거, 의식적인 어떤 그런 점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뭔가 배려하려는 그런 마음을 길러주는 게 중요한데, 예, 예. 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 한국의 운전면허는 머리 좋은 원숭이도 딴다라는 그런 외국인의 비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까지만 해도 그 제주도에 그 여행 예. 겸 운전면허 딸 겸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정도로 쉬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몇 군데를 쭉 가봤는데요. 예. 우선 중국의 상해는 79시간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79시간이요. 예, 79시간이요. 여기에 예. 들어가는 경비는 8,000위안에서 10,000위안. 만위안이면 한 7, 80만 원 되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예, 중국의 대졸자 초임이 4,000위안에서 5,000위안을 받습니다. 예. 즉 대졸자 초임의 2배의 월급이 들어가는 거죠. 예. 또 이 필기 시험도 어렵습니다만 그 시험에 합격하면은 20%를 뽑아가지고서 야간에 도로주행 시험을 보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야간까지 뭐 교육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일본도 자동은 57시간, 수동은 60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예. 특히 일본은 제가 가서 보니까 자동차 학교라고 하는데요. 예. 그 담당 강사가 우리는 운전면허증을 주기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운전자로서 어떤 심성교육, 혼이 담긴 심성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인드가 다르군요. 그렇죠. 운전자로서 갖춰야 될 그 어떤 의식을 심어주고, 예. 뭐 장내 기능 조작 능력은 당연한 거고요. 예. 그런 교육, 이 독일도 지금 72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죠. 독일도. 예. 네, 근데 우리는 지금 13시간입니다. 예. 그럼 그렇게 어렵게 예. 하게 되면 그 예. 우리나라의 그 운전 어떤 습관이랄지 운전 뭐 교통 사고가 뭐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다면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경찰청 발표는 예. 오히려 초보 운전자 사고가 줄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요. 예. 물론 줄었습니다. 초보 운전자 면허 딴 사람들이 장롱 면허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령 초보 운전자 사고가 줄었다고 발표하려면 하면은 이 운전면허 딴 사람 중에서 실제 운전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예. 그 중에서 사고 낸 사람이 몇 명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예. 근데 실제 운전면허를 쉽게 내주다 보니까 면허 딴 사람들이 대거 늘었고 이 늘은 사람들분에 실제 초보 운전자 사고 건수를 하니까 예. 줄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장롱 면허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쉽게 면허 내주면 사고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뭐 사실 상식의 문제인 거죠. 예. 그럼 이번 경찰 발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시점이 올 하반기에 한다고 하면은 지금 올 초에 엄청나게 운전면허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보고요. 조금 예. 우리 운전면허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따실 분들은 반대를 하시겠지만은 예. 저는 지금 따지 마시고 오히려 어렵게 할 때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찰 발표 시점도 좀 잘못됐다라고 평가하시는 거네요. 뭐 그냥 이제 앞으로 경찰 입장에서는 예. 하겠다는 거를 미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니까요. 예. 그러나 이제 운전면허 따시는 분들은 따면은 내 생명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쉬울 때 따지 마시고 오히려 어려울 때 충분하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앞으로 평생 운전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 안전과 직결되는 거죠. 그런 부분요. 그러면요. 그 말씀해 주신 사례 중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70만 원까지 든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죠. 이 월급의 정도로까지 2배.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수강료가 올라가게 되면 당장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운전면허 수강료가 한 4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예. 일본은 25만 원입니다. 250만 원이죠. 250만 원 정도. 네, 대졸자 초임이 한 20만 원이니까 더하고요. 예. 아마 조금 더 오를 겁니다. 그러나 이전 너무 이 일본하고 중국 비교할 때 너무 우리가 쌉니다. 예. 저는 이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교육은 충분히 돈을 좀 많이 들여서라도 예.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좀 비싸더라도 아무래도 정말 중요한 운전면허 시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을 감안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 그렇죠. 예. 2000년대 초만 충분히 하더라도 교육을 받으셔야죠. 이 간소화 전에도 50만 원대였거든요, 사실. 그렇게 된다면은 예. 뭐 다시 그때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더 올라갈 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조금 정책이 자꾸 바뀌거든요. 간소화됐다가 어려워졌다가 이 자체, 예. 이 변화 자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렇죠. 될까요? 이것도 뭐 사실 썩 잘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나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되면은 즉시 바꿔야 됩니다. 예, 제가 이 운전면허 개도 뭐 심의위원을 제가 좀 했는데 예, 사실 그때 이렇게 좀 간소화시킬 때 저는 막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또 뭐 문제 때문에 간소화를 시켰는데 지금 간소화 부작용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즉시 바꿔야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의 어떤 혼란된 정책을 앞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예. 좀 어쨌든 문제가 발견됐다 한다면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타당성을 보는 게 낫겠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2006번님 도로주행 시험에 좀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례 시험은요 뭐 수학 공식도 아니고 말이죠. 뭐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주행 실습이 중요하다고 전해라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예. 공감하십니까? 이론뿐만 예. 아니라 그 도로주행 자체도 중요하다. 그 실제 그렇죠. 도로에서 겪을 수 있을 법한 내용을 좀 다양하게 겪는 쪽으로 좀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그만큼 위험한 교통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 도로주행 시험도 강화를 해야 되고요. 예. 저는 중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야간에 시험 보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요. 야간 코스까지. 독일 같은 경우는 또 고속도로까지 나가보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한 사례를 예. 우리가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나가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만 알겠습니다. 사고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속성으로 2, 3일 만에 따게 해준다는 곳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불법인가요? 사실 물론 그게 이렇게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 따가지고서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솔깃하거든요. 그렇죠. 전에요. 동아일보에서 이틀 만에 기자가 땄는데요. 예. 이분이 운전하고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속성으로 딴 거는 이런 문제가 있다. 충분히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딸 수는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하지만 문제점이 많다. 이것도 어떤 이런 점을 그런 지적해 식으로 주셨습니다. 따게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인데 예. 이런 것도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도 좀 그 경찰 차원에서 추가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 왜 그 속성으로 아예 2, 3일 만에 따게 한다라고 광고를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긴 시간 말씀 감사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의 허 교수였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 운전기사 문원철입니다. 제가 택시 운전한 지는 한 6년 됩니다. 개인적인 사업을 하다가 직업 전환을 택시기사로 했습니다. 손님이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많이 놓고들 내리셨어요. 근데 다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안내도 하시고 할 때 물건을 돌려줄 때 참 보람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것은 우선 이정표나 표지판이 좀 정확히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 이정표대로 간다면 초행길인 사람들은 못 찾을 곳 엉뚱한 표지판이 돼 있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산역에서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가다 보면 상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상암 지하차도를 막 건너면 월드컵 터널이 있는데 그 사거리가 상암 사거리입니다. 좌측이 마포구청이라고 이정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홍대 입구역 쪽입니다. 좌회전을 했을 때 뒤에는 마포구청이라는 팻말이 일절 없습니다. 그러면 초행길인 사람들은 마포구청을 찾아간다고 좌회전을 했다가 이정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출근 시간에는 다 막히겠지만 정산로 특히 응암역에서 이제 월드컵 경기장으로 해서 강변북로 타는 이 길이 엄청 막히고 지금 지축 원흥 삼성리 그 세 군데의 아파트 숫자가 은평 뉴타운 10배가 넘습니다. 은평구 지역의 좁은 도로가 더 확충이 안 됐기 때문에 은평구 지역이 굉장히 길이 막힙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대란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나 고객이나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좋은 웃음의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택시 기사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람을 느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원철 기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렇죠. 특히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운전하는 사람들만 보이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정표가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상암 지하차도 건너서 월드컵 터널이 있는 사거리. 여기서 터널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좌회전하면은 홍대 입구역인데 마포구청이라고 이정표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상암 DMC가 나오게 되죠. 이런 부분들 좀 바뀌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건의였습니다. 네, 이런 건 정말 우리가 실제로 운전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행정부에서도 이런 내용들 목소리 잘 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문원철님께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저희가 이런 선물 준비해놨습니다.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1부 끝곡입니다. 미니 리퍼튼의 러빙 유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올게요.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활발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공로상 우리 아빠도 키워주시고 나도 길러주시고 우리 집에 큰 공을 세운 할아버지께 이 상을 드립니다. 올 설은 서로에게 상을 주는 설이었으면 합니다. 어떤 상도 부족한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오늘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미분양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였던 동탄 이신도시. 미분양으로 아예 분양 사업이 취소된 단지가 나오고 있다는데 어느 단지인가요? 경기도 화성 동탄 이신도시입니다. 그 신한종합건설이 지난 12월 초에 동탄 이신도시 A99 또 100블럭에서 신한인세빌 리베라 3사자 980가구를 분양을 했지만 예.
평균 청약 경쟁률이 0.5대 1 수준에 그쳤고요. 계약자도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래서 건설사가 화성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고 또 2명의 계약자에 대해서는 계약금과 위약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전면 해지하기로 했는데요.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해서 분양 자체를 아예 취소한 단지가 나온 것은 2011년 송도 분양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나름대로 좀 흥행하지 않겠는가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동탄.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겁니까? 작년 7월부터 동탄 이신도시 남쪽 지역에 있는 이제 이른바 남동탄 지역 분양 때부터 청약 열기가 조금씩 식기 시작했는데요. 예. 이스빌 리베라도 상대적으로 입지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제 남동탄에 위치해 있고요.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된 점이 분양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 분양 면적이 110에서 120제곱미터로 이제 실소유자들이 좀 선호하는 평면보다는 약간 좀 컸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액도 좀 높은 편이었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지난해 동탄 이신도시에서만 약 한 22,814가구 정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이제 단기 아파트 분양 물량이 몰린 것도 예. 시장에 좀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면 어떡하죠? 뭐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분양 취소 단지까지 나오면서 이제 올해 동탄 이신도시에서 분양할 예정인 단지들이 예. 좀 비상이 걸린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도 2만 가구 이상 공급됐지만 이제 올해도 약 한 15개 사업장 13,15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 공급량이 좀 가장 많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예. 분양권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미계약에 아예 이제 분양 취소 단지가 나온 마당이라서 설 이후 본분양 시장에 분양을 준비하던 사업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 강남 재건축 시장도 미분양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강남권은 청약률이 높은 편이지만 이제 분양가 고공행진 논란이 일면서 예. 미계약이 발생했고 또 최근 이제 서초 반포동의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이라든지 예.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이 넘는 단지 일부에서 미계약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예. 분양 물량이 쌓인 것은 많지 않지만 고분양가의 일부 사업장은 아무래도 계약률이 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1,512가구 정도로 지난해 초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 급속도로 2달 만에 급증을 한 상황인데요. 예. 일각에서는 공급 증가 현상이 일시적인 거고, 전세의 매매 전환 실수요가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아직까지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한 번 쌓인 미분양이 해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주택산업 전체에 그렇죠.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큰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양시장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요즘 청약 성적이나 경쟁률 같은 것들 좀 궁금한데요. 지난 연말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이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 같은 매수자의 심리를 어렵게 만드는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분양시장도 공급광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이제 청약 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좀 뚜렷합니다. 예. 그 청약 수요 기반이 탄탄한 곳 그리고 공급 과잉 현실화라든지 또는 가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괜찮지만 네. 그 반대의 지역은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것인데요. 일례로 실제 1월에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대구나 서울 지역은 132대 1, 22대 1 이렇게 청약 온기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예. 경북, 전남, 충북 이런 지역들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의 일부 공급 과잉이 있는 지역에서는 청약 미달 사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봄 성수기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올해 지역이나 사업지별로 청약 성적의 쏠림 현상이나 양극화 현상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10월쯤부터 건설사들이 대규모로 분양을 내기 시작하면서 예견됐던 측면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가 앞으로 더 이런 미분양 사태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거거든요. 이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중공업 미분양 규모는 10,000호 정도로 전체 미분양의 한 6분의 1,
뭐 이 예. 정도 수준이라 뭐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 이제 미분양의 총량 자체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2000년 이후 장기 평균 미분양이 7만 호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6만 호 수준은 여유가 있다는 의견이지만 예. 올해 신규 분양 예정 물량이 32만 호에 달합니다. 예. 조만간 뭐 연말에 미분양이 한 8에서 10만 호를 넘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이라든지 건설사 스스로도 좀 공급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됩니다. 그 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 분양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 자금 상환 능력,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의 공급광 여부, 그리고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히 따져보시고 청약하셔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일부 지역은 고분양가 문제, 그리고 공급광에 따른 소유자 피해자, 그러니까 뭐 무리하게 전매 차익을 보시려고 자금 마련 없이 분양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양가 분석을 통해서 경쟁력 있고 분양 대금을 마련하신 후에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수도권 사용 설명서 미분양 사태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좋습니다. 잘 네. 지냈고요. 자,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 치킨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 다이어트에 후유증인지 눈앞에 치킨이 어른걸어요. 네. 말을 거는 것 같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 치킨 좋아하는데 중국 사람들도 닭 요리 좋아하죠. 네, 많이들 드시고요. 굉장히 네. 좋아합니다. 그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국식 치킨이 중국에서도 인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치맥, 요것도 아주 인기죠. 치킨, 치맥, 치킨에 맥주. 네. 맥주. 중국어로 치킨. 네. 치킨도 그 우리나라처럼 치킨이라고 발음하나요? 그 영어 발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에서는 그 닭고기, 치킨을 지로라고 해요. 지로. 한 번 더, 지로. 지로. 네. 지로 영수증 할 때. 지로 영수증. 지로. 그 느낌 살려서 한 번 더, 지로. 지로. 네, 요게 이제 닭고기인데요. 네. 지는 닭게자를 써서 닭을 뜻합니다. 지로. 네. 지로. 그렇죠. 로자는 이제 고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로우, 고기. 로우. 제가 좋아하는 고기. 네. 로우. 로. 그러면 네. 달기 지면은 네. 소는 뭡니까? 소. 소는 이제 소자를 그대로 살려서 뉴라고 해요. 뉴. 뉴로 하면은 소고기. 뉴로. 한 번 더. 뉴로. 뉴로. 네. 혹시 뉴로. 돼지고기도 좋아하세요? 돼지고기? 사랑하죠. 돼지고기는 뭐라고 네, 하죠? 돼지고기는 쭈로. 쭈로. 네, 이때 입술 모양이 돼지처럼 약간 돼지 꿀꿀꿀 하듯이 쭈로. 쭈로. 한 번 더. 쭈로. 쭈로. 양고기는 조금 귀여워요. 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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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양고기는 정말 양고기처럼 발음하네요. 양고기 같네요. 그죠? 양로.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 닭고기는 지로. 한 번 더. 지로. 지로. 네, 소고기는 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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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는 입술 쭉 내밀고 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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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양고기는 네. 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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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되겠어요. 오늘은 고기를 하나 꼭 먹어야겠어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4656번님. 저는 요즘 양로우, 양고기 즐겨 먹습니다. 같은 양이라 외우기도 쉽네요. 그렇죠? 자, 다 함께 중국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함께 하시면요. 이렇게 중국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거 배우고 싶어요 할 때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역시 같은 번호로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여러분께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들었던 여러분의 생각들, 다양한 이야기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운수대통 만사형통 하시길 바라면서 잘 소개해드릴게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얼, Foolish Games 준비했어요.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봅니다. 한동호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한동우입니다. 예. 자, 서울역 고가도로 한창 세단장 중이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지 세부 계획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차가 다니는 길에서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로 새롭게 바뀌는 건데요. 이 서울역 고가는 높이가 17m라 숭례문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철거 행사 때 한번 걸어서 올라가 봤었는데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전망이 탁 트인 고가 위로 공중 카페와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이제 이곳에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으면서 서울 시내 경치를 보는 거죠. 예. 기다란 도로를 따라서는 나무를 심은 화분 600여 개가 일렬로 늘어서고요. 이 퇴계로와 남대문 시장, 만리동과 중림동 등 17곳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가 만들어집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역 고가가 관광지로 거듭나면 침체한 서울역 중심의 상권을 부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고가도로 많은 시민들이 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잘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은퇴하고 퇴직금으로 창업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개업하고 나서 이 직종 정말 많이들 개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3년 안에 좀 가장 빨리 문을 닫게 되는 직종이 바로 이거라면서요. 무엇입니까? 네, 이게 두 집 건너 한 집 있다던 치킨집입니다. 치킨집, 예. 네, 저 어제도 치킨을 시켜 먹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 같은 고객들의 수요보다는 이 공급이 훨씬 많아서 이 폐업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서울시가 영세한 골목 상권 등 생활 밀착 업종 빅데이터 2,100억 개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치킨집은 전체의 38%가 3년 안에 문을 닫아서 폐업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술집과 카페가 각각 37%와 36%로 폐업률이 높은 직종이었고요. 그리고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언제입니까? 이 최근 10년 동안 이 주요 7개 업종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었는데 이 1월 달에 가장 많은 가게가 망했었고 그리고 12월과 5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치킨집은 이미 레드오션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공급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유럽 같은 곳은 상대적으로 이런 후라이드 치킨을 파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해외 창업 같은 경우로 좀 눈을 돌려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쉽지 않겠죠. 네, 유럽 사람들이 치킨을 좋아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또 서울시가 이 소방관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발벗고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왜 지난해에 화재 현장에서 컵라면 드시는 소방관 사진이 공개되면서 SNS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샀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네, 서울에서 이런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이제 해주는 건데요. 이 대규모 재난재해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전담 팀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예. 이제 의료진을 포함해서 4-5명으로 구성된 소방대원 회복팀이 신설되는 건데요. 이 팀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다치면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예. 그리고 소방대원들은 장갑 같은 개인 장비도 개인이 사서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낡은 장갑과 헬멧 등을 바꾸기 위해 서울시가 43억 원을 투입하고요. 예. 그리고 서울 시내 소방서 24곳에는 이 산소 발생기가 있는 심신 안정실이 설치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일하는 여성이 처음으로 200만 명 돌파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종사자는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포함하는 말인데요. 예. 이 서울 사업체 종사자 473만 명 가운데 여성이 43%인 20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이 고용 형태별로 한번 보면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 종사자는 13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제 임시 종사자나 일일 종사자는 26만 명, 그리고 자영업자는 23만 명이었습니다. 예. 이번 통계에서 정규직 노동자는 따로 집계되지 않았었는데요.
이 1년 이상의 상용 종사자가 가장 많긴 하지만 이 정규직과 1년 이상의 계약직이 섞여 있는 거라서 이 여성 일자리의 질이 높아졌다라고는 이게 쉽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이 많이 늘었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끝곡은 토토의 아프리카입니다. 흐르고 있죠? 자,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